미 연준 파월 의장이 6월 유럽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컨퍼런스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됐죠. 미국 경제는 견조한 상승세가 진행 중이지만 고물가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제어할 의지를 갖고 있다와 같은 이제 발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는 2021년 3월에 2%를 넘어서게 됐고 그 이후에 미국의 물가는 이와 같이 2022년 3월에 8.5%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 연준 의장은 지속해서 이와 같은 미국의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2021년 3월에 2%가 미국의 물가가 넘어선 다음에 2022년 3월에 8.5%가 넘어설 때까지 신속하게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죠? 정책적 대응을 하지를 않았어요. 또한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이상한 말을 또 하기 시작했죠. 2022년 2월 24일서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2월에 미국의 물가가 8% 가까이 치솟고 난 다음의 얘기죠. 2%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급등의 원인인데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 현상, 또 2월 이후에 발생된 중공의 코로나19 상해 봉쇄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네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고, 이 기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 거라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치를 인위적인 강세 현상으로 유도를 했죠. 왜? 돈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물가 급등 실적이 저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지금 5월에 8.6% 미국의 물가지만 미달러 강세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면 10%에 육박하는 미국 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2020년 6월에 오고 난 다음에서야 기준금리를 1.0%로 높이고 대차 대조표 축소, 즉 경기 부양 과정 속에서 미국의 행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시장에 있는 우량 회사채를 매입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 자산을 드디어 6월서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매도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됐죠. 즉 2021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어를 시작한 것은 6월이에요. 어떤 국가의 정책이든지 간에 새로운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이 결과를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빨라야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게 돼요. 그래서 9월 정도가 되어야지 미국의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이와 같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처대조표 축소가 어떠한 물가 제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이제 6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물가를 제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다급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미달러 가치 강세만 깔짝깔짝 인위적으로 조정해 놓고서는 6월에 와갖고선 2022년 6월서부터 통화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말로는 립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고물가에 맞서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상해 봉쇄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충분한 의지와 방편들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이죠. 2022년 6월 때까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몰래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물가고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기업 이익이에요. 미국의 물가,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은 이전과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이 이전보다 더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기업 이익이 연동돼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21년 3월에 2%의 물가, 2%가 넘는 물가를 기록한 다음에 현재 2022년 5월에는 8.6%의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은 물가의 급등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기업 이익도 연동돼서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고물가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다. 봐라.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이익이 연동돼서 상승했는데 2021년 5월서부터 현재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물가의 급등세는 지속되는데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세가 이와 같이 침체됐잖냐, 꺾였잖냐. 이게 바로 고물가 때문에 수요가 죽고 그래서 재고가 남아들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징조다. 요거는 저희가 5월서부터 지속적으로 미달러 강세 현상이 2021년 5월서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채권시장도 하락하고 원유 가격도 상승하다가 꺾이고 콩의 가격도 하락하고 심지어 미달러의 단위로 실적이 집계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도 격화되고 미국의 기업이익도 꺾이고 미국의 GDP도 꺾이는 미달러 초강세 현상에 의해서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근데 난 그런 거는 모르겠고 미국의 기업이익만 봐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꺾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물가 속의 장기 경기 침체의 징조 현상이다. 주장하는 것은 다른 같은 기간에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지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력이 굉장히 결여된다는 것을 매우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고물가 때문에 기업이익이 침체되고 미국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면 미국의 주식 시장과 미국의 채권 시장, 국채 가격,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의 가격이 기업이익이 침체되는 기간에 연동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연동되어서 똑같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미달러의 가치와 교환되는, 예를 들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약세를 나타내고 다 미달러의 가치와 교환되거나 전환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만을 갖고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성에 맞지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른 논리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해야지 되고 그 주장한 것을 반드시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주장한 자신이 증명을 해야지 되겠죠. 그것을 말로밖에 증명하지 못한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6월 3주차까지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든 것들, 미국의 경제지표 실적이 미달러로 집계된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기업이익, GDP 모두 같은 기간에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됐다는 거죠. 문제는 고물가,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된다고 실물 경제가 침체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업 이익이 되게 되고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에요.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이익이 연동돼서 등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게 되더라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정도로 금리가 상한 임계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는 지속된다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대출에 대한 주담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는데 무슨 이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부동산 경기를 견인하는 수요는 두 가지죠. 먼저 매매 효과가 제일 큰 자가주택 수요예요. 복수로 주택을 매매하는 자가주택 수요. 목돈이나 잘 관련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가주택으로 복수로 매매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를 내고선 거주하게 되는 실질 주택 거주, 렌트 수요가 되게 돼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렌트 수요에 관련된 분들은 금리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수요가
죽게 되지만 여기에 볼 수 있다시피 2004년에 미국의 금리가 1%대에서 2006년에 5.25%까지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신용과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복수로 집을 매매하는 자가주택 수요는 오히려 상승세가 지속됐죠. 또 하나 2015년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2018년 2.5%까지 상승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복수로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충분한 돈과 잘 관리된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주택을 매입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주택을 복수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이 자원을 신용을 잘 관리해온 신용을 바탕으로 이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금리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경기 자체의 둔화 내지 침체를 만드는 그 금리 상한 임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지속되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이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물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